경상국립대학교의 총장 후보자 임용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 총장이 교육부 추천 공문에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안이 불거지자 현 총장은 17일 추천 공문에 결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해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광산업 발전 전략 수립이 한창인 가운데 남해군 지역사회에선 지역 특색에 맞춘 마이스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함양에 전국 첫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마련됐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투입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경우 숙식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양읍과 휴천면을 연결하는 도로건설 공사가 6년째 진행 중입니다.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진행률이 미비한 상황인데 장기화된 공사 배경과 주민 반응을 개건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봅니다. 이번 시간은 사천 남해 하동에서 당선된 서천우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총장 후보자 임용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 총장이 연구윤리 검증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육부 추천 공문에 결재하지 않았는데요. 17일 권순기 현 총장이 문서에 결재하기로 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내부 갈등은 여전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2월 열린 제12대 경상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가운데 3파전 구도에서 1순위 후보로 권진회 교수, 2순위 후보자로 김상민 교수가 뽑혔습니다. 이후 대학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는 검증 절차를 거쳐 이 중 권진회 교수를 만장일치로 추천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권순기 현 총장이 검증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양측 후보를 향한 연구 윤리 관련 제보가 각각 들어왔는데 이를 조사해 결론 내고 검증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권 총장은 다음 절차인 교육부 추천을 2달 넘게 미뤘습니다. 양쪽 후보자에 대해서 연구윤리에서 고발이 들어왔거든요. 하는 게. 이 고발에 대한 부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먼저 결론을 내버리면 이게 행정 절차상, 윤리검증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추위는 반발했습니다. 총추위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학의 장 추천과 관련한 권한은 총추위가 가지고 있으며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후보자 검증을 다시 하게 되면 총장 임용이 한없이 지연된다며 이를 별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국립대와 하루 간격으로 총장 선거를 실시한 부산대학교의 경우 이미 과정이 많이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불거진 이후 17일 권순기 총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추천 공문에 결재하겠다고 알려와 갈등 양상은 우선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모습. 하지만 이번 총장 임용 추천 절차를 두고 여러 썰들이 나오고 있어 양측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추천 후 교육부 인사검증과 대통령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2달이며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6월 7일부터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남해안 지자체를 중점으로 관광산업 발전 전략 수립이 한창입니다. 남해군 역시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이 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 특색에 맞춘 마이스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남해안권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꼽히는 관광산업. 특히 기존 관광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관광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서부 경남의 경우 남해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워케이션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남해형 마이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고 남해여수 해저 터널이 개통됐을 때 경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마이스 산업이라는 겁니다.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는 획기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스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은 통상 일반 관광객보다 1.8에서 2배로 많아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불립니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 또는 국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의나 포럼을 열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소비 활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인근에서는 전남 여수가 마이스 산업으로 많은 경제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수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마이스 산업을 통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만 9만 3천여 명. 지난해에는 16만 5천 명으로 7만 명 넘게 늘었는데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공항, 철도, 숙박업 같은 각종 인프라가 집약된 점이 성과를 거두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관광, 숙박, 교통이라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이곳이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장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별도 차량이 필요 없이 걸어서 이동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행사를 참여하신 분들도 마이스 산업은 경제 파급 효과가 뛰어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시대가 다가오면서 경제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남해군. 그 어느 때보다 경쟁력 있는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남해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남해 지역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대지포 웰리스 온천단지 조성사업과 창선 라이팅 아일랜드 조성사업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최종 선정되면 관광단지 개발 부담금 면제와 재산세 감면,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계 등 혜택이 지원됩니다. 12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하동 야생 해차가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하동 야생차 수확은 4월 이전에 따는 명전을 시작으로 우전과 세작, 중작을 거쳐 6월까지 이어집니다. 화계면과 악양면 일원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하동 녹차는 현재 전국차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극심한 군 지역 농촌에선 농번기 때마다 인력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에 투입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경우 숙식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함양군이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개소해 눈길을 끕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농촌 지역에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경우 지난 2022년 70명대로 시작했었는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기준 350여 명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10% 정도가 소규모 농가에 투입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인데 그간 숙박업소나 인근 생태마을 등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최초 계절 근로자 전용 기숙사가 문을 열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함양군이 기존의 모텔을 매입, 리모델링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입니다. 최대 42명이 이용 가능한데 지난달 말부터 입주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화장실이 갖춰진 객실과 공동 주방, 세탁실, 관리사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이용료는 급여에서 공제되며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 진행되는 8개월 동안 지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입주해 3주가량 지냈다는 한 근로자는 기숙사 이용에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điều kiện ở đây thì như chỗ ăn chỗ ở thì cũng ok rồi nhưng mà chỉ có chỗ ăn chỗ ở thì cũng ok rồi nhưng mà thì không có nói đến cái đó nhưng mà chỗ nấu ăn thì chỗ bếp thì hắn có hơi phức tạp một chút vì nấu ăn đông quá thì là chưa không thoải mái cho lắm. 함양군은 근로자 농가 이송과 한국어 교육 등을 통해 계절 근로자의 이동 편의와 적응을 돕는 한편 영농 시기가 겹치지 않는 전북 무주, 장수 지역과 근로자 인력 교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결혼 이민자를 통해서 반장 제도를 해서 그분들이 농가까지 직접 이송도 해주고 또 같이 여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야간으로 지금 한국어 교육도 이분들한테 해서 우리 한국에서의 생활 또 근로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함양군 유림면 옥동마을 주민들이 17일 함양군청 앞에서 골재 채취 허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날 골재 채취 업체가 주민들과 사전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함양군에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골재 채취가 이뤄지면 소음과 먼지, 지하수 오염, 멸종위기 보호종 서식지 파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제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하동 지역기업인 주식회사 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에 선정됐습니다. 스타기업 선정은 농촌융복합 분야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농촌융복합 산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편 냉동김밥 1호 개발 업체인 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지역민 우선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함양에선 함양읍과 효천면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오랜 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어 주민들이 공사 완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곽용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곽용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함양읍 효천면을 연결하는 남산 효천간 도로 건설 공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공사 완공에 대한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도 1001호선으로 기존 함양읍과 효천면을 연결하는 도로 노폭이 협소하여 경남도는 150억 원을 들여 2018년 6월 25일부터 시작해 6년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8년간 연차 사업으로 진행되며 총 공사 구간은 1.62km로 2, 3차로 도로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네, 이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이춘덕 도의원은 경남도의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개최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경남도청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이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A씨는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다. 비만 오면 흙탕물 걱정, 마른 날에는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경남도청 공사라고 나몰라라 하는 실정이라며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무슨 도로 공사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원래 도로 공사를 시작하면 이렇게 땅을 파헤쳐 놓고 조금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건가요? 네, 도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관계자는 보상 문제로 인해 2020년 잠정 공사가 중단되었고 2021년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하겠다며 계속되는 공사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곽용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공기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사가 중단됐다 제기된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부 경남 GPG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천 남해 하동에서 당선된 서천호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천호입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이번 선거 이 3자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당선인께서는 이 긴장의 끈을 놓기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모든 지역에서 많은 득표를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당선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사천 남해 하동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선택한 지역 유권자의 표심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켜달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정치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같은 지역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편 이번이 두 번째 국회의원 도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지역민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도 나누셨을 텐데 8년 전과 비교해서는 분위기가 어떠셨나요? 네, 8년 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우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8년 전에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이번에도 앞장서서 응원해 주셔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현역 의원 불출마로 인해서 당원들과 소통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군 의원들의 지지 입장 발표도 가능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8년 전에 비해서 저에게는 전체적으로 우호적이고 선후비견이 적은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재밌는 부분 하나가 일단 서부경남은 모두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당선인께서만 유일하게 초선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선거 유세 중에 5선 같은 초선으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네, 제가 선거 유세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문제와 갈사만 또 여수 남해 해저터널 등 추진하고 해결해야 될 큰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초선 의원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각 또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공직생활 동안 국회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많은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의정 활동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아시는 대로 현대사회는 어떤 분야이든 무한 경쟁 시대이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국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선이지만 다선 의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희망하는 상임위원회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상임위 배치 문제는 개인 희망뿐만 아니라 중앙당의 의회 전략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특정 상임위를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발전과 경험한 분야 등을 감안해서 상임위를 희망하고자 합니다. 네.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보다 이제 사천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시대를 여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과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또 이를 위한 정주시설과 교통망 확충 등을 우선순위에 둘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당선이 되고 나서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실 텐데요. 제22대 국회 개원이 5월 30일이니까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이 바쁜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이 국회 등원을 앞두고 지역민과 시청자들께 각오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어떤 선출직이든 그 유권자들의 대리인이고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또 지역민들의 기대에 대한 성과와 결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높은 지지로 선택해 주신 것은 그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유권자분들의 그 같은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승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22대 사천 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당선된 서천호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당선인의 각오대로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17일) 경성국립대학교 박물관 대강당에서 도지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대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콘서트에서 박완주 지사는 젊은 시절의 도전 경험과 앞으로 경남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 밝혔습니다. 진주시의회 A 의원이 시민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의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진주시민공익 감시단은 17일 진주시의회 소속 A씨 의원이 지역의 한 주점에서 다른 시의원의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경찰이 출동했을 정도로 소동이 컸다며 진주시의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당시 다툼은 있었지만 폭언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워 들어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하늘은 맑고 온화한 봄 날씨가 함께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지수가 나쁨 수준으로 말썽인데요. 봄철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있어서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산불 위험 등급 높음으로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하늘빛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산청 9도, 하동 1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세종 9도, 부산 13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20도 예상됩니다. 남해동 밤바다도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시각은 저녁 6시 19분, 간조시각은 낮 12시 21분 예상됩니다. 사천고강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한낮 기온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주말에 비 소식이 들어있어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 2월 진주시 하대동 소재의 단독주택에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작동하여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큰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같은 달 23일 명성면에서 발생한 단독주택 보일러실 화재에서도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맞먹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시설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구비하셔서 화재로부터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